예,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를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죠. 뭔가 바닥을 좀 잡는 분위기에서 오늘도 상승 분위기가 꽤 확산이 되었는데요. 시간대별 흐름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 담화에 따른 시장의 부담들로 상승폭이 지금은 꽤 줄어든 상태입니다. 코스피 2450입니다. 예, 특별히 또 외환시장이 그에 따라 반응을 하고 있고요. 여러 금융 변수들이 많은데요. 오늘 시황에서는 윤여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파트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탄핵이 있고 그 다음날 정말 우리가 정신없을 때 긴급진탄으로 그때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직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예, 오늘 주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국내 정치적 상황이 가장 급강으로 가고 있고요. 또 미국 우선주의, 성장은 뭔가요? 국내 증시 3중고 돌파구는 무엇일까? 이야기를 키워드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2만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정말 강하게 가고 어제 CPI가 예상치 부합한 거를 시장은 좋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네. 금리 경로가. 그런데 또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채권금리 또 올랐대요. 네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미국채 10년 금리가 9월에 비컷했을 때만 해도 한 3.6% 정도, 지금 네. 수준에서 거의 한 0.8%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가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4.5 근처까지 네.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 부분 녹아있는 금리대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재무장관 지명자로 베센트라는 좀 합리성 있는 헤지펀드 출신의 네. 금융 전문가를 지명하고 나서는 오히려 미국채 10년 금리가 4.1%대까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 며칠 사이 오른 건 미국 지표가 굉장히 양호한 편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물가 지표도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이제 또 기저효과라고 해서요. 작년에 낮았던 구간에 대한 반사효과 때문에 요번에 네.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다시 한 2.7% 정도. 그래서 다시 좀 이전 달보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여전히 물가가 좀 끈적거린다. 그래서 저희는 예상 경로에 부합을 했지만, 그리고 이번 12월 FOMC도 인하는 해줄 정도의 인플레이션 환경,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흐트러지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존에 연준이 제시했던 경로가 한 100bp 정도 인하 수준이었거든요. 올해는 그렇죠. 이제 12월까지 인하해서 총 올해 100bp, 네. 내년 100bp 정도에서 한 3.5를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 기대는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래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그런 리스크를 반영해서 전일이 이제 거의 4.3% 네. 근처까지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트럼프 당선 직후에 트럼프 트레이드 리스크가 있었던 4% 중반대 대비 아직은 한 20bp 가까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를 골디락스 정도 수준 봐서 어제 미국 증시는 무난한 인플레이션의 무난한 경로,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쪽의 편안함으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2만 포인트 돌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CPI가 이제 물가가 조금 올라서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예상치 부합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공고해졌고, 네, 그러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금리 기조 지금 말씀하신 거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12월은 지금으로 보면 인하 가능성이 꽤 높고, 그럼 100bp 내리는 거고, 네네. 내년에도 100bp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장의 컨센은 한 75bp 정도. 네. 그러면 상반기 1월 시작하고 나서 바로 조금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탄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연초에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요. 네. 선도금리 반영으로 치면 당연히 지금 이제 9월에 비컷하고 11월, 12월 연속까지 들어왔는데 그렇죠. 1월 네. FOMC는 거의 이제 실 가능성이 네. 매우 높고 네. 3월에 이제 액션이 들어가느냐 아니냐 정도 수준인데, 지금까지 양호했던 미국 경제들 놓고 보면 조금 한 박자 더 쉬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점진전 속도라고 하면은 분기 2번 회의 중에 한 번 꼴 정도가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4%대 그 연방금리는 높은 수준이죠. 긴축적인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1, 2, 3분기 정도까지는 흐름을 가져가는데, 그때까지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지금처럼 양호하고 최근에 성장 기대 2%대로 상향 조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의 실천도나 관세 같은 건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협상의 카드 정도로 네. 푸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리스크 부담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저희는 올해도 미국 통화정책 기대가 너무 격변을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사실 3월부터 인하할 거다. 여름에는 그래도 해주지 않을 거다. 여름에는 미국 물가가 그때 또 끈적거린다. 네.
올해 2번은 해줄 수 있을까 의심했다가 9월에 그러게요. 비컷을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격동적이었는데 내년에도 많은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1월은 쉬어가지만 내년에도 분기에 한 번꼴 정도의 완화 기조. 그래서 그 안정 흐름 하에 지금 미국 위험 자산들은 지금까지 뭐 우리 예상 범위 내에서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하면서 네. 지금 안도 흐름을 좀 이어가서 내년도는 점도표는 그래도 연준이 최근 좋은 지표들을 인정해서 100에서 한 75 정도로 금리 뷰 점도표를 좀 위쪽으로 찍는 위원들이 좀 늘지 않을까. 그게 딱 지금 미국 10년근이 4.3% 정도를 만들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통화 정책 예측이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방향성이 거의 이제 컨센이 모아진 건 내년에 사실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속도와 폭의 문제이지만 금리를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들은 지금 4.26 이렇게 하면 요번에 고점은 어쨌든 밴드는 위쪽은 4.5가 조금 막혀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제가 봐도 작년부터 사실 미국 증시가 작년에 9월, 10월에 4.5를 넘어서 5%까지 고점을 찍는 그 2달 기간 동안 S&P 500이 무려 4,700에서 4,200까지 10%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잘 생각해 보시면 5월 달에 그 통화정책 기대가 무너질 때, 그러니까 인하를 여름에 못한다. 그때 끈적거리는 물가 때문에 미국 10년이 4.7을 딱 한 4.5를 넘어서 4.7까지 2주간 조금 고공행진을 하는 구간에 S&P 500이 또 6%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자극으로 미국 10년을 4.5 이상 끌고 간다. 그럼 위험 자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렇죠. 영역인데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거라는 정도를 보고 있고 또 이번 FOMC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내년 인하 기대는 75로 좀 줄이는 대신 롱거런이라고 하죠. 장기 균형 금리, 그러니까 적정하다 보는 장기 균형 수준이 3% 초반 내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표점이라는 거거든요. 통화정책 기대는 지금 뭐 분기마다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올해 진행했고 내년에도 그런 변동성의 요인들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시장 참가자들이 그래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그 장기적인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내년에도 저희가 봤을 때 위험 선호도 자체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를 통화정책에 입힐 가능성은 낮다. 예,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10년물로 지금 4.5가 조금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 위로 가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전망이죠. 그게 이제 판정 포인트고요. BOJ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를 날짜를 아직 기억하고 있거든요. 엔켈이 청산되면서 맞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이제 BOJ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한 1주 전, 2주 전쯤에 긴장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또 그 얘기는 좀 쑥 들어갔네요. 실제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 12월이냐 아니면 내년 초까지도 일본은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올려야 될 겁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보다 현재 낮은 금리 수준. 근데 또 일본의 딜레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엔 달러 환율이 지금 150엔 정도에 걸리면서 엔화 절상 압력이 계속 들어오면 그동안 일본 증시가 뭘로 좋았습니까? 엔화 약세에 따르는 기업 이익들 이런 걸로 서포팅이 왔는데 일본은 내수 경기 소비가 우리만큼 또 일본도 그쪽이 취약해요. 지금 한국 경제도 그 내수 경제에 대한 고민이 큰데 일본도 그 부분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해 보이고요. 토탈적으로 내년까지 총량으로 보면 일본의 기준금리 1%를 넘기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의 장기금리가 지금 1% 초반대 내외에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더 오르지 않는 수준인데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일본의 통화정책 이벤트가 우리 8월 달에 뭐 엔캐리 같은 부담도 같이 연동해서 좀 보시고 계시지만 이미 엔달러 환율 150엔대에서의 저항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번 12월에 액션을 한다고 한들 시장의 일시적인 반응 외에 이게 8월 달과 같은 공포 국면으로 일본의 통화 정책이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좀 더 완화 기조가 있고 일본이 긴축을 하니까 일본으로 자금 환류가 많이 되지 않겠냐. 그 기조는 이미 예상치나 선도 금리들에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그런 3분기 때 같은 불안 심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 같지만 글로벌 자금 시장의 흐름들은 그 정도 좀 균형적인 흐름 시점에 지금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성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국제 금융시장의 정세를 무시하고 나홀로 갈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계엄 탄핵 사태로 사실은 불안한 게 당장은 아니지만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부정적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신뢰도
지금은 CDS나 이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지만 이럴 우려가 기저에 좀 깔려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제일 민감한 데니까요. 박 시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융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지난주부터 해서 이 높은 변동성, 특히나 환율이 가장 민감했죠, 사실은. 그 계엄이 있었던 날 1444원까지 찍었는데 그 환율이 그래도 요 앞에 22년 10월 달에 미국 물가가 가장 정점을 칠 때 그때 원달러 환율 고점이 딱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환율에 제일 큰 영향을 줄 거고 그때 미국 물가 때문에 찍었던 고점은 우리가 우리 자체 요인으로 한번 찍었는데 지금 또 그 수준을 넘지는 않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만 해도 조금 한숨은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증시도 지금 계속 조금 약세 흐름에서 요 며칠 이제 또 반등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서포팅하는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채권 시장. 외국인들이 혹이나 채권을 매도하고 나가면 어떡하지? 네. 아니요. 선물 시장 중심으로 대려 외국인들은 지난주까지 매수세를 늘려왔고 이번 주 들어와서 우리 그 시장 금리가 좀 과도하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채권 시장 강세를 나타내니까 금리가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고 3년 금리가 2.5%를 깨질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이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 정도인데 한국 채권 시장이 갖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선진 경제의 그 신뢰도가 있잖아요. 미국하고 200bp 차이 날 때도 자금 유출 우려가 있었는데 흔들림 없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채권 시장에서는 더 매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익거래 유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팔지 않고 현물 잔고를 유지해주고 선물 시장에서 대려 사주면서 채권 시장의 안전자산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한국 금융시장을 어느 정도 좀 떠받쳐주는 가장 든든한 모습이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신임도 얘기도 하셨고 아까 CDS 얘기도 했지만 그런 쪽에 전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FTSE 우리가 글로벌 본드 인덱스 WGBI, 윅비라는 걸 편입했는데 그쪽에 관련된 진행 절차도 아직 그렇게 이미 우리가 대상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도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 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 장기화됐을 때 고민인데 아직 사태가 벌어진 지 채 2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위대한 국민들이 사실 그런 노이즈를 다 몸으로 막으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전망 좀 해주세요. 어떻게 관련돼서? 네,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혼란만 걷어줘도 지금 1,430원대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전에 1,400원 초반이었잖아요. 1,410원 내외로 안정될 수 있는 룸은 당장 이 정치 혼란만 걷어줘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내년까지 우리도 추가적인 이제 내수 경제에 대한 치명상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나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미국이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외금리 차가 200bp인데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3.75까지 간데도 우리 기준금리가 대략 2.25 정도 지금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금리가 그게 한 30bp 정도 스프레드로 2.5%인데 그 정도 가도 150bp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기록했던 정점보다는 조금 금리 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정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한국 경제의 안전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부양책들이 더해지면서 올라간다면 다시 1,300원대 환율로 회귀할 수 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메인 타겟은 한 1,370, 80원 정도까지의 안정 정도는 기대한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400원 언저리가 약간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그 뉴노멀인 거네요. 그죠? 전략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윤여찬 파트장님은 주식 쪽에서의 리서치나 포트 전략은 아니시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금리가 떨어질 걸 예상하면 채권 좀 사자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산 배분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서 연말 또 내년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채권 시장의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면서 채권 시장은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강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채권은 약간 고평가 인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들어와서 외국인들도 한국의 리스크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차익 실현 같은 모습이 나와서 채권 쪽에서는 제가 채권을 권유하는 입장인데 채권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 관심이 적어요. 왜냐하면 아직 기준금리가 3%인데 예금도 3%대인데 국고 3년짜리가 벌써 2.5면은 채권 시장 좀 많이 앞서갔다. 지금은 채권 쪽에서 국내 채권 쪽에서 기회를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금리형 상품들은
지금 사실 환율 불안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건 좋지 네. 않지만 네. 다른 데 쪽에 고금리 기회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국내 주식이 너무 저평가 인식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PER이라든지 PBR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놓고 봐도 네. 대략 1표준 편차 정도 되는 변동성이 하단을 뚫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한국 경제에 대한 기초 체력 신뢰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코스피 2400 언더 수준은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런 인식으로 최근에 이제 좀 매수세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요 근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번 주에 특히나 많이 집중됐죠. 어느 정도 패닉 장세들을 좀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성이 커지면 저는 대략 우리나라 내년도에 이제 대규모의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들을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거다. 그런데 기대는 좀 더 지금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 오히려 싸진 국내 위험 자산들, 바깥에 비싼 그 미국 나스닥 2만 포인트를 돌파한 쪽에서의 기회, 그쪽이 좋아 보이는 게 많아 보이긴 하죠.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예. 올라왔고. 하지만 국내 안에서도 이제 기회를 찾아봐야 될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그런 데 저는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윤여삼 채권 파트장님과 함께 금융시장 환경 변화들 그리고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